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의 최윤석입니다. 건강검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혈액암이 발생했다 라는 말을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 악성 종양 같은 게 있을 때 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혈액암은 혈액에 종양이 생길 수가 없고 뭔가 깨끗하지 못한 피 같기도 하고 대체 혈액암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암을 이해하려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 근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세포에서 시작을 했는지하고, 두 번째는 조절되지 않는 과잉 증식. 어떤 특정 세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서로 잘 달라붙어요. 잘 달라붙어서 자라니까 걔네들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 근데 그 혈액 안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뭉쳐서 된다면 혈관이 다 막히겠죠,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초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끈적끈적한 쌀을 가지고서 만들게 되면 잘 뭉쳐지겠지만, 우리 보리밥 가지고서 초밥을 만든다고 상상하기 어렵겠죠. 잘 달라붙지 않겠죠. 혈액암은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약하면은 우리 혈액을 이루고 있는 혈액 안에 들어있는 세포에서 시작한 암이고, 그 세포들이 숫자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너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혈액암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종류가 있나요? 먼저 우리 몸에서 혈액세포들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 조혈 과정이라고 하죠. 조혈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세포들이 생산되어 나오는 곳이 골수라는 곳인데, 골수 안에는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요. 조혈모세포라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새로 만들어내는,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하는, 그럼 그걸 우리가 그 인간의 어떤 한 살이에 비유를 하자면은, 그 신생아가 성숙이 돼서 뭐 초딩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완벽한 성숙한 혈액세포로 저희가 그 과정을 분화라고 하거든요. 분화된 상태로 만들어진 걸 저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혈액암을 분류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냐면은, 어느 단계의 세포가 많아지게 되는 상황인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런 단계에서 암이 생기게 된 거를 저희가 이제 급성 백혈병, 백혈병, 성숙을 맞춰서 바깥으로 나온, 골수 바깥으로 나온 백혈구에서 시작하는 그런 혈액암을 우리가 뭐 림프종이라는 분류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어른 중에서도 완전히 성숙한 그런 백혈구에서 생기는 암을 다발골수종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그 백혈구 혹은 그 혈액세포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백혈구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식균 작용이죠. 내 몸에 들어온 균을 잡아먹는. 좋은 느낌이죠. 네, 좋은 느낌. 네, 좋은 느낌. 근데 걔가 많아지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백혈병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백혈구 중에서도 미성숙 백혈구, 미성숙 백혈구가 주로 있는 곳이 골수잖아요, 그렇죠? 그 골수 안을 중학생들이 다 점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중학생들이 그 골수를 점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걔네들은 딱 그 중학생 단계에서 더 이상 분화되지 않고 중학생만 많아지는 거예요. 백혈구는 많은데 실제로 식균 작용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성숙한 백혈구는 못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혈액암의 발생 원인이 대체 무엇인가요? 발생 원인은 사실 너무 다양해서 알 수가 없죠. 음주, 흡연 등등등이 당연히 건강에 좋을 리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더 어떤 특정 혈액암에 더 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정 어떤 감염원들,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특정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림프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많이 아시는 요구르트 광고에 나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네, 그것과 연관되어 생기는 위에 잘 생기는 림프종이 있고요. 보통 저희가 말트 림프종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어떤 병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
HIV, 에이즈 바이러스 있잖아요.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HIV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림프종의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증상을 되게 궁금해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증상.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예. 혈액암 증상 보면 다 혈액암이야. 맞아요. 나도 혈액암. 자, 일반적으로 혈액암의 증상은 저희끼리 하는 말로 비특이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뭐냐면 비특이적이요? 예, 비특이적이라는 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 병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혈액암의 어떤 딱 특이적인 증상은 없는데 혈액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 장애가 생긴 거로 인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백혈병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골수 안에 있는 미성숙 세포들이 많아지면서 백혈구가 덜 만들어지면 저희가 기회감염이라고 하는 식균 작용이 안 되니까요.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의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지는. 두 번째는 혈소판이 감소하기 때문에 출혈성 경향이라고 하는, 멍이 잘 들어요. 아니면 혈소판이 어느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다리 쪽에 점상 출혈이라고 해가지고 빨갛빨갛한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림프종 같은 경우는 성숙한 백혈구에서 생기는 암이거든요. 근데 그 성숙한 백혈구 중에서도 림프구라는 이제 백혈구가 있는데, 그 림프구라는 백혈구들이 주로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면 림프절. 우리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 임파선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포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집도 같이 커져요. 임파선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 저희 목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같은데 멍울이 잡히는 그런 양상들이 있고, 저희가 림프종 같은 경우는 비증상이라고 합니다. 비증상이 3개가 있어요. 네. 열이 난다, 체중이 빠진다, 그리고 밤에 잘 때 땀이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발골수종. 네. 요즘 유명해졌죠. 네. 어른이다 보니까 걔는 원래 일을 해요. 그쵸.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항체 들어보셨죠? 항체가 너무 많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아지면? 그럼 걔네들이 그 자체로 인해서 합병증을 만들어요. 엉뚱하게 우리 몸 여기저기에 침착을 해가지고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신장에 보면은 뭐 사구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고체요. 맞아요. 자, 필터. 우리 몸의 필터에 해당하는 곳에 찌꺼기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처음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의 약 15 내지 18%는 신부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이제 골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진 병이다 보니까 뼈가 약해져요. 아이고. 그래서 그 골병변들. 이게 증상이 너무 다양해서 혹시 따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방 없어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혹시 나도? 라고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어떤 비특이적인 증상들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을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선별이 가능하니까 검사를 잘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은 다음 편에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